없는 황야. 안녕하십니까. 30일 나침반. 노쇠로 된 가장자리로 균형을 잡고 선 나침반의 키는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의 절반 정도 됐다. 유리 표면에 금이 같고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대신 약간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잭은 방금 전 씨가 속삭인 말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나침반에게 인사를 할 생각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피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씨가 그러는데 자정이 되면 나는 분실물 나라를 못 떠날 거래. 크리스마스 피그가 대답을 하려는데 나침반이 냉큼 나섰다. 그래, 나도 그 소문 들었어. 루저는 너희를 영원히 여기 붙잡아 놓으려고 자정 전까지 너희를 찾아내려고 하겠지. 늘 그런 식으로 되는 일이라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잃는 것도 잃는 것이고 찾는 것도 찾는 것이니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나 할까. 하지만 잭은 루저가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표정을 보니 크리스마스 피그도 뭔가를 아는 표정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1년 중에 살아있는 소년이 분실물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단 하룻밤이라면 그 소년이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도 딱 그날 밤 아닐까? 하지만 잭은 자신이 인간이란 사실을 나침반에게 들킬까봐 그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침반이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너희 이름은 뭐니? 크리스마스 피그가 대답했다. 저는 크리스마스 피그고 얘는 잠옷소년이라는 액션 피규어예요. 잭이 설명을 덧붙였다. 잠과 꿈의 힘을 갖고 있어요. 나침반은 숨을 훅 내쉬며 말했다. 오늘은 잠도 못 자고 꿈도 못 꿔. 잠을 자면 큰일 나거든. 출발하자. 나침반은 그대로 쌩하니 빠르게 굴러갔다.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는 눈 덮인 돌 무더기 황야를 달리느라 이리저리 미끄러지면서 열심히 나침반을 따라 뛰었다. 맨발인 잭은 각지고 얼어붙은 돌멩이를 밟고 달려가자 발이 너무 아팠다. 나침반이 그들에게 말했다. 경고 하나 해줄게. 황야에는 아주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 그중 일부는 루저만큼이나 못됐어. 정말요? 잭은 신경이 곤두섰다. 그래, 그 물건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 그중 어떤 놈들은 일부러 사라지기도 해. 주인 탓을 할 일도 아니지. 어떤 물건들은 계속 가지고 있을 가치도 없거든. 나침반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인상을 쓰며 둘을 돌아보았다. 누가 달그닥 소리를 계속 내는 거니? 아, 저예요. 크리스마스 피그는 뱃속의 플라스틱 콩들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게 평소처럼 배를 꽉 잡고 대답했다. 제 뱃속에 플라스틱 콩들이 들어있어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좀 해줄래? 조심할게요. 크리스마스 피그는 배를 더 꽉 잡았다. 그들은 다시 출발했다. 나침반의 금속 가장자리가 부싯돌 같은 돌바닥을 구르면서 엄청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잭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나침반이 크리스마스 피그더러 뱃속 콩 소리를 내지 말라고 타박한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잭의 그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나침반이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노쇠라서 소리가 많이 나. 루저는 청력이 아주 예민하거든. 그런데 솔직히 루저가 나타나면 스릴 있어서 좋아. 잭이 겁먹은 눈으로 크리스마스 피그를 돌아보자 나침반이 덧붙였다. 나랑 같이 있다가 잡아먹힌 물건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 난 루저를 골려 먹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말이야. 크리스마스 피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당신은 어쩌다가 잃어버린 물건이 됐어요, 나침반 씨? 나침반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주인은 배낭 여행자였는데 어쩌다가 날 떨어뜨렸어. 사실 두 번째로 떨어뜨린 거야. 주인이 처음 나를 떨어뜨렸을 때 내 유리면에 금이 갔고 바늘도 중심에서 벗어나 삐딱해졌지. 그 후 작동이 잘 안 됐어. 그러다가 주인은 밀림에서 나를 또 잃어버린 거야. 이번에는 열심히 찾지도 않더라고. 지금
지금 나는 어느 바나나 나무 아래서 녹슬어 가고 있는 중이야. 아마 다시 찾지 않을 거야. 망가진 나침반을 누가 찾고 싶겠어? 간절히 찾는 물건 도시로 가는 길은 확실히 아시는 거죠? 잭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너무 너무 빨리 뛰어서인지 옆구리가 콕콕 쑤셨다. 나침반은 대수롭지 않다는데 대답했다. 아, 그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좀 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약간 지그재그로 이동할 수는 있어. 옆구리가 여기야, 여기? 그건 그렇고 황야의 온으로 물건들을 안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거든. 그게 뭔지 맞춰볼래? 크리스마스 피그는 뒷다리로 최대한 빨리 뛰느라 안간힘을 쓰며 대답했다.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도덕적인 교훈이 들어간 이야기를 지어냈어. 좌우명도 만들었고 내 좌우명 중 하나가 있는데 들어볼래? 잭은 나침반에게 장단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예, 해주세요. 나침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북북서 방향이 괜찮아도 현명한 자는 늘 옆으로 이동한다. 잭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크리스마스 피그가 알맞게 맞장구를 쳤다. 맞는 말씀이에요. 나침반은 흡족해하는 목소리였다. 그렇지? 원한다면 도덕적 교훈이 들어간 이야기를 들려줄게. 크리스마스 피그가 숨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예, 듣고 싶어요. 옛날에 나침반 3개가 있었어. 큰 나침반, 여기. 중간 나침반, 작은 나침반. 큰 나침반은 앞장서서 산을 올라갔고 가지고 와서 해. 중간 나침반은 배를 조종해서 바다를 가로질렀어. 하지만 작은 나침반은 작은 채소밭에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무하고는 절대 친구가 되지 마라.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가 무척 재미있고 감명 깊다는데 장단을 맞추자 나침반은 만족해했다. 그들은 눈 덮인 바위 지대와 느슨한 돌멩이로 뒤덮인 곳을 달려갔다. 잭은 옆구리가 점점 더 심하게 쑤셨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쌀쌀한 어둠 속을 힘겹게 달려갔다.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는 수차례 넘어졌고 그럴 때마다 서로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다. 도시락통 안에서 잠을 잤던 게 까마득한 옛날 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잭은 너무 겁이 나서 피곤한 줄도 몰랐다. 한 번씩 어둠 속에서 어떤 형제들이 어렴풋이 보일 때마다 부저가 아닐까, 혹시 나침반이 경고했던 괴상한 물건들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저기 뭉쳐있는 엉겅퀴들이었다. 잠옷만 입고 오들오들 떨며 뛰고 있는 잭을 본 크리스마스 피그가 물었다. 담요는 어쨌어? 잭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실수로 쓰레기통 안에 두고 나왔어. 괜찮아. 루저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황야를 무사히 가로지르면 디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하고 말랑한 디피를 꽉 끌어안고 익숙한 몸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다면 아무리 춥고 발이 아파도 계속 뛸 수 있었다. 그때 황야의 끔찍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잭이 물었다. 루저예요?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우리 숨어야 돼요? 나침반은 계속 굴러가며 대답했다. 아니, 저건 고통이야. 뭐요? 고통, 인간의 고통. 주인들은 고통을 떨쳐내서 기쁘겠지만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온 고통들은 이 황야에서 때로 몰려다니며 배회하고 울부짖어. 생각해보면 참 안되지 뭐야. 저렇게 살면 별로 재미도 없을. 나침반이 또 갑자기 멈춰섰다. 시커먼 형제 2개가 그들 앞에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망가진 천사. 그 형체들의 윤곽을 보니 마치 어머니와 아이 같았다. 하지만 잭은 자신의 감각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크리스마스 피그 옆으로 바짝 붙었다. 나침반이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겁먹은 숙녀의 소리가 대답했다. 그쪽은 누구신데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크리스마스 천사 인형이었다. 2 날개 중 하나가 심하게 꺾였고 금몰로 장식된 보라색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다. 천사는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작은 형체는 자그마한 파란 토끼 인형이었다. 잘못 둔 곳에서 전송 장치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던 바로 그 토끼였다. 토끼는 털에 온통 흙이 묻어 무척 지저분했다. 나침반이 미심쩍어 하며 천사에게 물었다. 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 얼굴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도망갈까 봐요. 지금까지 얼굴을 보여주면 다들 도망쳤어요. 이 파란 토끼만 빼고요.
나침반이 단호하게 말했다. 숨기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 얼굴을 감추면 당신이 루저의 첩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제야 천사는 손을 아래로 내렸다. 머리통에 금이 갔고 얼굴이 부서져 있었다. 눈알도 하나 없고 뺨에는 큰 구멍이 났다. 잭이 놀라 헉 소리를 내자 천사의 남은 눈 하나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천사는 다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천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흉측하다는 거 알아요. 걔가 물어서 이렇게 됐어요. 잭이 헉 소리를 낸 것은 천사의 얼굴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아는 인형이라서였다. 금몰로 장식된 보라색 드레스, 일부 뜯겨나간 곱슬 머리카락, 반짝이는 플라스틱 날개. 할머니가 사서 집으로 가져온 크리스마스 인형이었다. 토비가 물어뜯은 바로 그 인형이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왜 분실물 나라에 내려와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토비가 이 인형을 망가뜨렸다면. 나침반은 한층 더 수상쩍어했다. 망가졌다고 황야로 보내지는 않을 텐데. 저 위 세상에는 아무리 이가 빠지고 금이 가도 주인이 소중하게 여겨서 늘 눈앞에 두는 물건들도 많아. 망가진 천사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 집 가족들한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집 가족들이 사랑했던 천사를 대신해 상점에서 사온 인형이었어요. 상점에 사람들이 많아서 대충 아무거나 고른 거죠. 그들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샀어요. 저는 다 눈치챘다고요. 잭은 큰 죄책감을 느꼈다. 천사는 남은 눈마저 손으로 덮고 있느라 잭을 알아보지 못했다. 천사는 흐느껴 울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저를 트리 꼭대기에 올려뒀는데 다른 장식물들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다들 예전 천사가 없어지게 된 것만 슬퍼했죠. 그 천사는 그들의 친구였고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잭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걔가 트리에 달려들었겠죠. 망가진 천사는 깜짝 놀랐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잭은 재빨리 얼버무렸다. 그냥 추측해봤어요. 걔가 트리를 쓰러뜨린 바람에 저도 같이 떨어졌어요. 나뭇가지 사이에 몸이 뒤엉켜졌죠. 걔가 저를 끄집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가지에 몸이 꽉 끼어 있었어요. 그러자 걔는 저를 그대로 질겅질겅 씹어버렸어요. 가족들은 트리가 쓰러져 있고 제 드레스와 얼굴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걔가 저를 씹어 먹은 줄 알았나 봐요. 예전 천사처럼요. 그래서 제가 트리 뒤쪽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들은 트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저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들 눈에 띄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천사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아무도 저를 그리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요. 트리를 내다 버릴 때도 저와 같이 버리겠죠. 크리스마스 피그가 앞으로 걸어가 천사의 어깨에 발을 얹었다. 자그마한 파란 토끼도 안타까워하며 천사의 손을 토닥였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도 대체품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그 집 가족들이 당신을 찾아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천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침반이 천사와 파란 토끼에게 말했다. 우린 어서 여길 벗어나야 돼. 너희도 원한다면 우리 뒤를 따라붙어. 머릿수가 많을수록 안전하지. 바짝 잘 따라와. 파란 토끼의 인형의 이야기.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잭은 자그마한 파란 토끼가 옆에서 나란히 펄짝펄짝 뛰면서 자신을 감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파란 토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빤히 쳐다봐서 미안. 넌 새 것이고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 엄청 비싸겠다. 황야에서 너처럼 고급스러운 인형은 처음 봐. 파란 토끼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작은 장난감이었다. 눈도 한쪽으로 삐딱하게 박혔고 두 팔도 어색한 각도로 꿰매어져 있었다. 파란 토끼가 물었다.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면 물어봐도 될까? 넌 정체가 뭐야? 액션 피겨, 장갑 꿈의 힘을 가진 잠옷 인형 소년이야. 나에 관한 만화도 있어.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가 망가진 천사와 얘기 중이라 못 들을 것 같아서 만화에 관한 말을 슬쩍 덧붙였다. 파란 토끼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한숨을 쉬었다. 멋지다. 그런데 어쩌다가 황해 오게 됐어? 너 주인이 널 찾으려고 사방을 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가 안경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읊었다. 내 주인은 물건
아까운 줄 몰라. 장난감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없어진 것도 모를걸? 작은 토끼는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다. 끔찍하네. 너 같은 장난감이 그렇게 형편없는 취급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나 같은 인형들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살지만 넌 다르잖아. 너에 관한 만화도 있다며. 유명한가 봐. 내 주인은 너를 별로 안 좋아했니? 잭은 만화에 관한 질문을 더 받고 싶지 않아서 슬쩍 말을 돌렸다. 잠옷 소년이니 잠을 자는 것 말고는 별다른 모험을 할 것 같지도 않았다. 파란 토끼는 한숨을 푹 쉬었다. 응, 내 주인 소년은 마을 축제에서 나를 상품으로 받았어. 입장권을 끊으면 주는 상품이었거든. 주인은 축구공을 받고 싶어 했는데 나를 받아서인지 투덜대면서 나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 나를 집으로 데려가긴 했지만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줬어. 선반 위에 그냥 얹혀뒀는데 어느 날 주인의 친구가 놀러 온 거야. 그 친구가 장난을 치면서 나를 열린 창문 너머 하단으로 집어 던졌어. 토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신경도 안 썼지. 나는 몇 주째 화단에 누워있어. 비가 내려서 몸이 다 젖고 추웠지만 진창에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는 있는 게 없어. 이해가 안 돼. 나는 두세 개 사이에 끼어 버렸어. 주인이 나를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대. 나는 두세 개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온몸에 진흙을 묻힌 채 얼어붙었어. 주인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주인이 나를 그냥 없어진 걸로 믿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 주인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분실물 나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인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가려고 아끼는 봉제 인형을 가방에 넣었다가 내가 사라진 걸 문득 기억해냈어.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날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 그 순간 내 운명이 정해진 거야. 나는 곧장 분실물 나라로 떨어졌고 분실물 조종관들한테 붙잡혔어. 그들은 나를 전송장치에 밀어넣었고 그 끝은 황야 한가운데였지. 혼자인데다 너무 무서웠는데 얼마 안 있어서 망가진 천사를 만났어. 그 후 우리는 황야를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물건을 만나니 기분이 좋네. 너 같은 물건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기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 나도 내 모든 걸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막 멍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때 크리스마스 피그가 묘한 표정으로 잭을 힐끗 돌아보았다. DP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잭은 얼른 화제를 돌리며 파란 토끼에게 말했다. 누가 널 찾아낼지도 몰라. 휘몰아치는 하얀 눈 사이로 새까만 하늘이 군데군데 보였다. 반짝이는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문득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로 이어지는 출구가 바로 하늘의 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란 토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진흙투성이인 채로 정원에 놓여 있어. 아마 눈에 띄지도 않을걸. 주인 가족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집을 떠났어. 나를 찾아줄 사람은 없어. 아마 루즈한테 잡아먹히겠지. 망가진 천사랑 나는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했어. 그것만으로도 약간은 위로가 돼. 잭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이 자그마한 파란 토끼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분실물 나라의 법에 따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누군가 무슨 말을 할 새도 없이 그들 주변의 어둠 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침반이 그들에게서 다시 굴러와 소리쳤다. 위험해! 서로를 잘 붙잡고 버텨! 나쁜 습관 갱단이 나타났어! 나쁜 습관 갱단, 나침반, 잭, 크리스마스 피그, 망가진 천사, 파란 토끼는 서로 등을 대고 바짝 붙어섰다. 시커먼 그림자와 불타는 듯한 붉은 점들이 그들을 때로 에워쌌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들이 들리더니 벼랑간 공기 중에 독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겁먹은 잭이 물었다. 저들은 뭐죠? 숫자가 꽤 많아 보였다. 빛나는 붉은 점들은 누군가의 눈 같았다. 사방에서 낄낄 웃는 소리,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말했잖아. 나쁜 습관 갱단이라고. 조심해. 저것들이 툭하면 던지는 게. 철퍼덕. 끔찍하고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나침반에게 명중했다. 파란 토끼가 소리 질렀다. 방금 뭐예요?
코딱지야. 나침반은 몸을 이리저리 굴려 몸에서 코딱지를 떼어내며 성질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인 거 다 알아. 코딱지 코. 그들을 둘러싼 것들이 왁자하게 웃었다. 커다란 코딱지 몇 개가 허공을 가르며 더 날아왔다. 잭과 물건들은 코딱지를 피하려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철퍼덕 철퍼덕 철퍼덕. 코딱지에 이어 딱딱하고 뾰족한 무언가가 잭의 얼굴을 때렸다. 잭은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물었다. 왜 그래? 저놈들이 뾰족한 걸 나한테 던졌어. 잭은 바닥에 떨어진 날카롭고 노란 물체를 내려다보았다. 그 물건은 꼭 부메랑처럼 생겼다. 이게 뭐야? 나침반이 말해주었다. 물어뜯은 손가락의 손톱 조각이야. 그만 좀 해. 나침반이 그들을 에워싸고 야유를 퍼붓는 패거리에게 소리쳤다. 안 그러면 루저가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를 다 잡아먹을 거야. 거친 목소리가 대꾸했다. 그건 너한테나 해당되겠지, 나침반. 이 시간에 또 몰래 물건들을 들여왔구나. 그들을 둘러싼 갱단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잭은 차라리 시시의 집에 숨어 있는 걸 하는 후회가 됐다. 이들은 상상 친구보다 더 괴상하고 훨씬 무시무시했다. 그들은 전부 인간의 신체 일부였다. 몇몇은 입모양이었다. 하나는 요란하게 껍을 씹었고 다른 하나는 냄새 고약한 담배를 피워댔다. 그 잎들이 물고 있는 담배 끝에서 빨간 빛이 타올랐고 독한 냄새도 풍겼다. 그 외에 코와 귀 피가 날 때까지 손톱을 물어뜯은 손가락 하나. 피가 흐르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잭은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다. 당장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위협적으로 땅바닥을 내리치고 있는 주먹 한 쌍이 있었다. 나침반이 제일 커다란 입에게 말했다. 너 아직도 여기 있냐? 사탕 먹보입? 크리스마스 때는 집으로 갈 거라며. 내 주인이 널 다시 원하지 않았나 봐? 커다란 입은 시커멓게 썩은 이들을 드러내며 말했다. 느긋하게 해야지, 느긋하게. 지금 사방에 초콜릿이며 사탕이 널렸는데 이제 주인 녀석이 곧 그것들을 먹어치울 거야. 잭의 뒤에서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잠깐만, 너희들 내가 아는 애들 같은데? 잭은 심장이 철컹했다. 잭은 디피를 찻장 밖으로 던진 것 때문에 홀리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지만 이런 곳에서 홀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엄청 반가웠다. 홀리는 집과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 잭은 예전에 새 학교에서 혼자 외롭게 있었을 때 홀리가 다가와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만 기억났다. 잭은 뒤돌아서며 외쳤다. 홀리! 하지만 홀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잭의 몸집만 난 주먹 한 개가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주먹이 홀리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네. 그러자 커다란 귀가 슬근슬근 가까이 다가 음흉한 목소리로 물었다. 뭔데? 괴롭히는 주먹? 난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게 좋더라. 괴롭히는 주먹이라 불린 주먹이 홀리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저렇게 생긴 장난감 돼지를 차창 밖으로 던지고 나서 여기 내려와 있거든. 그런데 얘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하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피그가 얼른 나섰다. 얘는 액션 피규어야. 잠과 꿈에 힘을 가진 잠옷소년. 파란 토끼도 목청 높여 거들었다. 자기만의 만화도 있어요. 그 말에 나쁜 습관 갱단이 야유를 퍼붓고 비웃어댔다. 사탕 먹보 입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뜯어낸 여드름이 코웃음을 쳤다. 제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당연하겠는데? 크리스마스 피그가 말했다. 남 얘기하고 있네. 너희 주인들은 너희를 몸에서 떼어내서 속 시원하잖아. 괴롭히는 주먹이 사납게 내뱉었다. 내 주인은 곧 나를 다시 찾을 거야. 우린 환상의 짝꿍이거든. 내 주인은 나를 필요로 해. 잭이 물었다. 주인이 왜 널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내 주인 홀리는 바보거든. 나랑 있으면 홀리는 기분이 좋아져. 홀리 엄마는 딸이 올림픽에 나가길 바라겠지만 그 애는 더 이상 체조를 안 좋아해.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단 말이지.
홀리는 아빠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새로 생긴 의붓 동생한테 빼앗기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그 의붓 동생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줬지. 그 동생 녀석은 모든 걸 갖고 있거든. 좋은 엄마의 홀리 아빠까지. 다 그 녀석 편이야. 그 녀석한테 메달을 따오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 싫은 걸 억지로 하라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그 녀석은 벌을 받아도 써. 그래서 내가 채창 밖으로 멍청한 돼지 인형을 던져버렸어. 잭은 어항이 벙벙했다. 홀리가 그를 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금은 홀리가 죄책감을 느껴서 나를 떼어내고 다시는 동생 녀석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아마 엿듣는 귀가 교활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마 또 그런 짓을 할걸. 당연해. 내 주인도 똑같아. 내 주인은 여동생의 일기장을 몰래 읽다가 들켰거든. 다시는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남 얘기를 엿듣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비밀을 알아낼 수 있겠어? 비밀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비밀이야. 내가 오늘 들은 재미난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찾고 싶은 물건 마을 변두리에 살그머니 다가가서 들은 얘기거든. 나쁜 습관 갱단 모두가 이 비밀 얘기를 듣고 싶다고 소리쳤다. 아까 나는 황야 가장자리에 덤불 속에 앉아 있었다. 거기가 얘기를 엿듣기에 딱 좋아. 황야에서 도망친 남아도는 물건들이 산 위에 마을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부심을 조종관들이 그쪽에서 순찰을 돌거든. 괴롭히는 주먹이 재촉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분실물 조종관들이 도망친 두 물건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 분실물 나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것들이래. 그게 어떤 물건들인지 알아? 입들이 이구동성을 물었다. 뭔데? 돼지 봉제 인형이랑 액션 피규어야. 바로 저기 있는. 그 순간 쿵 하는 엄청난 소리가 황에 울려 퍼지며 땅이 흔들렸다. 나쁜 습관 갱단이 비명을 내질렀다. 나침반이 신나게 소리쳤다. 사냥이 시작됐구나. 루저가 왔어. 너희 넷은 내 뒤를 바짝 따라와. 자, 도망치자. 루저. 나침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몸을 굴려 달아났다. 나쁜 습관 갱단도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망가진 천사와 파란 토끼도 이리저리 뛰었는데 잭은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몇 분 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거대한 흰색 탐조등 불빛 두 개가 황야 위쪽의 하늘을 가르며 나타났다. 쌍둥이 같은 두 개의 빛은 황야를 이리저리 훑으며 허둥지둥 도망치는 여러 물건들을 비추었다. 탐조등은 루저의 두 눈이었다. 루저가 거대한 머리를 이리저리 돌릴 때마다 탐조등 두 개가 눈 덮인 황야를 환하게 비췄다. 루저는 키가 엄청 커서 머리가 저 높은 나무 하늘을 긁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환하게 빛나는 두 눈으로 물건들을 잡아먹기 위해 땅바닥을 연신히 훑어보였다. 루저가 거인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었다. 거미 다리처럼 생긴 뾰족한 강철 다리 두 개로 바닥을 척컬척컬 짚고 다녔다. 루저의 몸통과 팔다리는 수백만 개의 부서진 물건들로 뒤덮였다. 톱니와 용수철, 손잡이, 안테나, 단추, 뚜껑 등 잡아먹기 전에 박살낸 물건들의 일부가 루저의 몸에 붙어 반짝거렸다. 루저가 내지르는 끔찍한 고함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마저 덜컥거렸다.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고 다시는 되찾지 못한 자의 분노와 비통함이 깃든 울부짖음이었다. 잠시 후 루저의 손이 아래로 내리덮쳤다. 강철 대들보 같은 손가락이 붙어있는 거대한 손이었다. 그 손은 황야를 이리저리 가로지르며 도주 중인 물건들을 잡아 올렸다. 루저가 물건들을 허공으로 들어 올려 무자비한 두 눈으로 살펴보자 물건들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잭! 어서 도망쳐! 루저의 손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자 크리스마스 피그가 소리치며 잭의 손을 잡아 끌었다. 거대한 강철 손가락이 바짝 가까이 다가와 옆으로 지나가자 잭은 유리와 강철 조각으로 뒤덮인 삐쭉삐쭉한 손톱 끝을 볼 수 있었다.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의 손에 이끌려
움직이긴 했지만 공포로 다리가 얼어붙어서 계속 비틀거렸다. 루저의 눈에서 쏟아진 두 개의 빛이 그들 주변을 빠르게 흩었다. 잭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루저의 거대한 강철손이 언제든 그를 붙잡아 허공으로 들어 올릴 것이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잡아 끄는 대로 따라가던 잭이 소리쳤다. 나침반은 어디 있어? 몰라, 그냥 뛰어.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돼. 루저가 다시 악을 썼다. 루저의 눈에서 나온 빛이 그들 옆을 지나가며 잭의 팔꿈치를 스쳤다. 어둠 속에서 홀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제발. 아! 잭, 빨리 와! 크리스마스 피그가 소리쳤다. 잭은 달리는 것을 멈추고 크리스마스 피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다. 잭이 말했다. 홀리, 루저가 홀리를 잡아갔어. 저건 홀리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크리스마스 피그는 두 앞발로 잭을 다시 잡아당겼다. 저건 홀리의 나쁜 습관이야. 저게 없어지는 게 너한텐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홀리의 간절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잭은 마음이 괴로웠다. 그때 저 앞에서 달아나는 망가진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 죽기 살기로 달아나던 망가진 천사는 찢어진 드레스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진 것 같았다. 잭이 망가진 천사에게 소리쳤다. 내 손을 잡아요. 고마워요. 망가진 천사가 멀쩡한 팔을 잭에게 뻗은 순간 루저의 눈에서 나온 빛이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다. 또다시 넘어진 망가진 천사를 루저의 손이 내리덮쳤다. 루저는 번쩍이는 거대한 손으로 천사를 붙잡아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잭이 손을 뿌리치려 하자 크리스마스 피그는 그에게 악을 썼다. 뛰어, 잭, 뛰어. 안 그러면 다음 차례는 우리야. 엉겅퀴. 엎드려. 크리스마스 피그는 잭을 끔찍한 엉겅퀴의 뒤에 그림자 속으로 잡아당기며 외쳤다. 눈 덮인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그들은 뾰족뾰족한 엉겅퀴 잎사귀 사이로 그 너머를 내다보았다. 두 팔 가득 물건들을 아는 루저는 그들한테서 멀리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루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흔들렸다. 천사 어떻게 해? 불쌍한 천사. 잭이 떨어지지 않는 입을 움직여 간신히 말했다. 좀 더 빨리 천사의 손을 잡아줬으면 잡혀가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저 물건들은 어떻게 돼? 루저가 저 물건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크리스마스 피가 조용히 대답했다. 불가능해. 루저는 물건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 거기서 박살내고 각성한 부분만 빨아먹어. 마음에 드는 껍데기는 자기 갑옷으로 삼지. 지금 저 위의 세상에서 저 물건들이 발견되면? 그런 구원을 받겠지. 하지만 저들을 찾는 사람이 없어. 잭, 저들이 없어져도 신경조차 안 써. 오히려 없어져서 속 시원해할걸? 저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는 크리스마스 천사 인형을 누가 왜 원하겠니? 코우비는 더러운 습관을 누가 되찾고 싶겠어. 루저가 각성한 부분을 빨아먹고 껍데기를 부순 다음 자기 갑옷의 일부로 삼아버리면 저 위쪽 세상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돼? 천사는 트리 속에 아직 매달려 있잖아. 안 그래? 오래가지 않을 거야. 루저한테 각성한 부분을 빨아먹히면 천사는 저 위의 세상에서도 사라져버려. 루저한테 잡아먹힌 물건은 다시는 못 들어가. 인간들이 말하는 죽음 같은 거야. 잭은 너무 춥고 지치고 겁이 났다. 디피를 간절히 되찾고 싶었고 천사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더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크리스마스 피그를 속일 수는 없었다. 크리스마스 피그는 울고 있는 잭을 앞발로 감싸고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서로 안고 있지 않으면 몸이 얼어버리겠다. 여기서 몇 시간이라도 자자. 날이 밝으면 간절히 찾는 물건 도시로 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침반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 나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열심히 생각해봐야지.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크리스마스 피그의 품에 안겨있으니 서서히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두렵고 괴로웠지만 적어도 몸은 데워지고 있었다. 잠시 후 잭이 말했다. 고마워, 크리스마스 피그. 천만에. 크리스마스 피그는 다소 놀란 목소리였다. 잠시 침묵하던 잭이 다시 입을 열었다. 멍청한 이름 같아. 뭐가?
크리스마스 피그라는 이름 말이야. 너무 길어. 만약 내가 널 내 인형으로 삼았다면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거야. 평소에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 너라면 어떤 이름을 붙였을 건데? 잭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CP라고 했을 거야. 크리스마스 피그의 앞 철자인 C, P를 따서 CP라 마음에 들어. 너만 괜찮다면 홀리한테 너를 CP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할게. 잭은 이 말을 하며 하품을 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널 홀리한테 줄 때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분실물 나라에서 돌아가면 넌 홀리한테 주려고 내가 나더러 약속하게 했잖아. 기억 안 나? 아, 맞다. 그랬지. 그들은 잠시 말없이 누워 있었다.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가 아직 잠들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잭은 잠이 쏟아졌지만 계속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도 우린 서로를 매일 볼 수 있을 거야. 다 같이 놀 수도 있어. 너도 DP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렇겠네. 우린 형제니까. 맞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넌 DP랑 무척 비슷한 것 같다. 우리가 잭은 하품을 하며 물었다. DP를 곧 찾을 수 있을까? 그럴 거야. 내가 DP를 잊지 않고 계속 보고 싶어 하니까 DP는 간절히 찾는 물건 도시에 분명히 있을 거야. 이제 찾아볼 곳은 거기뿐이야. 그래. 잭은 잠들기 직전이었다. 지금 옆에서 그를 안아주고 있는 게 DP라는 상상마저 들었다. 크리스마스 피그는 이제 더 이상 새것 냄새가 나지 않았다. 냄새나는 도시락통 안에 숨어있다가 산속 터널을 한참 걸어 내려와 황야로 온 바람에 한껏 지저분해졌다. DP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자기를 구하러 여기까지 온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놀라겠지. 역사상 어떤 소년도 장난감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 잠이 들려던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의 뱃속에 콩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곤소곤 물었다. 루저가 다시 오고 있어? 아니, 걱정하지 말고 자. 잭은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괜찮아, CP? 당연히 괜찮지. 잭은 마음이 놓였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울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괜찮다니 다행이었다. 기찻길. 분실물 나래의 하늘에 해당하는 높은 나무 천장에 해가 떠올랐다. 페인트로 그려진 해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밝은 빛을 쏟아낸 황야의 엉겅퀴 뒤에서 웅크리고 잠든 잭을 깨울 정도는 되었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무척 쌀쌀했다. 슬퍼하는 이 없는 황야는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나갔다. 눈 덮인 황야 곳곳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엉겅퀴들이 살고 있었다. 물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피그도 곁에 없었다. 겁에 질린 잭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소리쳤다. CP 어디 있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쪽으로 달려오는 크리스마스 피그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뭘 좀 찾았어. 따라와. 잭을 데리고 얼마 안 가 크리스마스 피그가 앞발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좀 봐. 기찻길이야. 간절히 찾는 물건 도시로 이어지는 기찻길이구나. 그럴 거야. 문제는 나침반이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들은 기찻길의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을 살펴봤지만 어느 쪽이 찾고 싶은 물건 마을 방향이라고 어느 쪽이 간절히 찾는 물건 도시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 그들은 깜짝 놀랐다. 고개를 돌려보니 꼬질꼬질한 몰골의 파란 토끼였다. 진흙이 잔뜩 묻은 털에는 두 줄로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너희구나. 루저한테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파란 토끼는 이렇게 말하며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에게 차례로 다가와 포옹했다. 그 바람에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의 몸에도 진흙이 묻고 말았다. 잭이 말했다. 너도 루저한테 안 잡혀서 다행이야. 나침반은? 파란 토끼의 질문에 크리스마스 피그가 대답했다. 우리도 몰라. 나침반이 어둠 속으로 굴러갔는데 우리가 느려서 못 따라잡았어. 어휴,
나침반도 잡히지 말아야 할 텐데. 망가진 천사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돼. 나더러 최대한 빨리 뛰라고 했거든.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망가진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밤새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못 찾았어. 제일 친한 친구인데 혹시 못 봤어? 못 봤어. 크리스마스 피그는 잭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다. 파란 토끼야, 이 기찻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혹시 알아? 파란 토끼는 기찻길을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기차가 이쪽으로 달려갈 때는 파란 토끼는 아직 어둑한 지평선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 기차에 탄 물건들의 표정이 슬퍼 보였어. 그런데 기차가 저쪽으로 달려갈 때는 파란 토끼는 이번에는 붉은 기가 섞인 황금색으로 빛나는 지평선, 즉 페인트 칠로 그려진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기차에 탄 물건들이 행복해 보이더라. 잭은 크리스마스 피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피그도 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빛으로 알고 있었다. 페인트로 그려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기차를 타고 간 물건들은 찾고 싶은 물건 마을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물건 도시로 간 게 분명했다. 크리스마스 피그는 점점 밝아오는 지평선 쪽으로 기찻길을 따라 걸으며 말했다. 이쪽으로 가보자. 파란 토끼가 물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히 되지. 잭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토끼는 펄쩍펄쩍 뛰며 그들 뒤를 따라갔다. 도시의 성문. 그들은 기찻길을 따라 지평선을 향해 몇 시간을 걸어갔다. 저 앞에 보이는 거라곤 눈으로 뒤덮인 땅과 멀리 뻗어나간 기찻길 뿐이었다. 잭은 페인트 칠이 된 하늘을 줄곧 흘끔흘끔 울려보았다. 크리스마스 피그는 이곳의 하루는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에서 1시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잭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기 전까지 분실물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했던 시의 경고를 계속 떠올렸다. 언제 루저가 잡으러 올까 마음을 졸이면서 이곳에 영원히 갇혀 사는 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래도 늘 그래 왔듯이 디피를 찾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잭은 기찻길과 나란히 크리스마스 피그의 뒤를 따라서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높은 천장에 그려진 태양은 나무 하늘을 서서히 가로질러 시커먼 구름이 뭉쳐있는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시 눈이 내렸다. 마침내 걸음을 멈춘 크리스마스 피그는 작고 까만 눈 밑쪽에 앞발을 올리고 앞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잭, 저거 보여? 저기 반짝거리는 거 말이야. 잭은 지평선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피그의 말대로 저 멀리에 무언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잭이 물었다. 바다인가? 조금 더 걸어가자. 아름다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흐릿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탑과 첨탑 여러 개, 궁전 같은 물건의 황금색 지붕도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도시 성벽에 두 짝으로 된 황금 대문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갔다. 황금 대문에는 잘못 둔 곳에서 본 황금 문처럼 구불구불한 덩굴 식물과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기찻길은 다른 방향에서 오는 또 다른 기찻길과 하나로 합쳐졌다. 잭이 추측하기로는 잘못 둔 곳에서 황금문을 통과한 물건들을 태운 기차가 바로 그 기찻길을 통해 이곳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싶었다. 크리스마스 피그는 경고의 뜻으로 앞발을 뻗으며 속삭였다. 저기 분실물 조정관이야. 단검, 손톱 다듬줄, 사납게 생긴 호두깎이가 성문 앞에서 왔다 갔다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잭이 지금까지 본 중 제일 멋진 검은 모자를 썼다. 기다란 검은 깃털이 꽂혀 있고 모자 위에 금으로 된 L자가 붙어 있는 높은 모자였다.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 파란 토끼는 엉겅퀴 덤불 뒤쪽에 몸을 숨기고 웅크리고 앉았다. 그들은 머리와 어깨에 차가운 눈을 막고 성문을 주시하면서 좋은 계획을 떠올리며 애썼다. 잭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차 뒤에 올라타는 건 어때? 크리스마스 피그가 반대했다. 기차 속도가 빨라서 다칠 수도 있어. 파란 토끼가 깜짝 놀라 물었다. 잠깐만, 저기에 올라타겠다고? 잭이 고개를 끄덕이자 파란 토끼가 말했다. 절대 태워줄 리가 없어. 우린 남아도는 물건이잖아. 우린 저렇게 멋진 도시에 속해 있지 않아. 저긴 주인들이 간절하게 찾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사는 곳이야.
크리스마스 피그는 파란 토끼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의견을 말했다. 성문은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여. 평범해. 문제는 분실물 조정관들이야.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면 붙잡아서 루저한테 넘기겠지. 미끼가 있으면 좋을 텐데. 파란 토끼가 물었다. 저 도시의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굳이 저 안에 들어가야 할 다른 이유가 있어? 크리스마스 피가 말릴 새도 없이 제기 대답했다. 있어. 저 안에 꼭 만나야 할 친구가 있거든. 이름은 디피고 내가 좋아하는 봉제 인형이야. 잭과 파란 토끼는 서로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파란 토끼는 놀라우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아, 넌 소년이구나. 살아있는 소년. 그러자 크리스마스 피그 허둥지둥 변명을 쏟아냈다. 그게 아니라 액션 피겨야. 그냥 이름만 소년이고. 괜찮아 피그.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약속해.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으려고 분실물 나라까지 들어온 거지? 파란 토끼의 물음에 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미끼가 되어줄게.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영광이야. 잭과 크리스마스 피가 말리기도 전에 파란 토끼는 숨어있던 곳을 빠져나간 부실물 조정관들 앞으로 폴짝폴짝 뛰어갔다. 성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들이 파란 토끼를 빤히 쳐다보았다. 파란 토끼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기요. 내가 당신네 도시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단검이 비웃으며 파란 토끼를 칼끝으로 찌르려 했다. 파란 토끼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면서 다시 한 번 말했다. 들어가게 해줘요. 난 재주를 부릴 줄도 알아요. 파란 토끼는 공중제비를 돌려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기가 확 접히고 말았다. 분실물 조종관들은 비웃기만 할 뿐 굳이 토끼를 멀리 쫓아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때 그들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탕탕탕 소리가 들렸다.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 파란 토끼, 분실물 조종관들은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페인트 칠이 된 높은 천장을 가로질러 거대한 공이 뛰어 올라왔다 다시 내려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잭은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에서 비롯된 소리를 여기 내려와서 처음 들어왔다. 슬퍼하는 이 없는 황야에는 발견 구멍이 몇 개 없는데 마침 그들 머리 바로 위에는 발견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잭이 처음 들어보는 억양이었다. 내 공이 울타리 너머로 굴러갔어요. 옆집 정원으로요. 소녀의 말에 어떤 여자가 대답했다.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서 가져와, 지니. 잭과 크리스마스 피그 분실물 조종관들 파란 토끼는 나무 하늘에 커다란 구멍을 넉넉히 올려다보았다. 천장 하늘을 가로질러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 좀 더 큰 선명하게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공이 화단에 떨어졌어요. 옆집 사람들이 집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때 황금빛 주기가 나타나 자그마한 파란 토끼를 비추었다. 파란 토끼는 놀라서 입이 딱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토끼의 까만 눈이 강렬한 희망으로 빛났다. 소녀가 외쳤다. 엄마, 토끼 인형을 찾았어요. 화단에 파란 토끼 인형이 있어요. 진흙투성이 파란 토끼가 땅에서 살짝 뜨더니 황금빛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파란 토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운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하늘에서 소녀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그 자리에 더 지니 옆집 아들들 인형일 거야. 여기 엄청 오래 있었나 봐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파란 토끼는 황금빛 줄기 속에서 점점 높이 올라왔다. 이제 허공에 둥실 떠 있는 상태였다. 성문 앞을 지키고 있어야 할 분실물 조정관 셋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놀란 나머지 발견 구멍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진흙투성이 파란 토끼 인형을 마음에 들어하는 특이한 소녀의 모습을 슬쩍이라도 보기 위해서였다. 엄마, 옆집 사람들이 인형을 몇 줄이나 저기 놔둔 걸 보면 이 인형이 없어져도 신경도 안 쓰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이 안 돼. 옆집 아들들 물건인 것 같은데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 이제 호두깎이 손톱 다듬 줄 단검은 허공에 떠 있는 토끼 바로 밑에 서 있었다. 저렇게 지저분하고 심하게 망가진 물건이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돌아갈 곳을 찾았다는 사실에 다들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크리스마스 피가 속삭였다. 잭, 지금이야, 뛰어. 하지만 다시 없을 기회야. 저들이 토끼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마지못해 발을 뗀 잭은 반짝이는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크리스마스 피그도 배를 움켜쥐고 뒤따라갔다. 황금빛 줄기 속에서 파란 토끼가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와 분실물 나라 사이에 어중간하게 떠 있었다. 분실물 조종관들은 그 밑에서 입을 딱 벌린 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소녀가 엄마에게 애원했다. 제발요 엄마, 제발 이 인형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인형을 깨끗이 씻어서 옆집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걔들이 인형을 갖겠다고 하면 줄게요. 파란 토끼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 소년들은 나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아, 제발 나를 데려가줘. 제발 내 인형이 되게 해줘. 물론 소녀도 소녀의 어머니도 토끼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이 토끼의 작고 귀여운 얼굴 좀 보세요, 엄마. 잭 뒤에서 조그맣게 딸깍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마스 피그가 황금 대문을 밀어 연 것이다. 잭은 어깨 너머로 파란 토끼를 올려다보며 문틈으로 슬쩍 들어갔다. 아이 참 알았어. 그 인형 때문에 세탁기가 진흙으로 막히지나 말아야 할 텐데. 소녀의 어머니가 반쯤은 재미있어 하고 반쯤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쉭 소리와 함께 파란 토끼가 발견 구멍으로 쑥 올라갔다. 분실물 나라를 떠나기 전 파란 토끼는 잭에게 진흙투성이 아빠를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잭은 어항이 벙벙하면서도 기쁜 얼굴로 토끼를 마주 올려다보았다.